합의서 다 썼단 말이에요. 그랬는데 나중에 그 상간녀가 우리 남편이랑 또 연락하고 만난 거 알게 된 거예요.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내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요구하고 합의를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일련의 권리 행사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난 금융치료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수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할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적으로 위반이라든가 안녕하세요.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. 어떤 한 여자분이 저희 사무실 내방하셨어요.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요. 그래서 그 여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합의를 하려고 만났대요. 그리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대요. 그랬는데 그 여자가 자기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거예요. 내용인즉슨 이 아내분이 이제 상간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은 이제 합의인데 자신의 그런 배신감과 절망감과 뭐 이런 것들을 그 상대 상간녀에게 엄청 쏟아부으신 거예요. 그래서 막 하루에 막 50통, 100통씩 막 문자를 막 보내고 가만두지 않겠다, 막 협박성의 이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막 전화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합의가 됐을까요? 뭐 위자료, 상간자 소송 위자료 합의는커녕 오히려 형사 고소를 역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신 거죠. 아하. 자, 우리가 상간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.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위자료의 금액을 적절히 잘 정하는 것일 거예요. 네. 부정행위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성관계까지 입증이 되었을수록 그리고 이 부정행위로 인해서 나의 결혼관계가 파탄이 나서 이혼이 됐을수록 위자료의 금액은 상향됩니다. 아하. 그래서 그 적절한 금액을 먼저 잘 정하셔야 돼요. 난 이번 한 번이니까 그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. 그냥 한번 봐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잘해가지고 단돌이 해서 살랍니다.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상간녀랑 합의를 할 때 꼭 챙겨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. 그 첫 번째가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남편 만나지 마라. 너 만나면은 한 번 만날 때마다 벌금으로 얼마씩 내라. 이걸 정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도 이런 거예요. 이렇게 약속 다 해놓고 합의서 다 썼단 말이에요. 그랬는데 나중에 그 상간녀가 우리 남편이랑 또 연락하고 만난 거 알게 된 거예요.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사모님 저는 남편분이 연락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.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자기가 먼저 전화 안 했다는 거죠. 그리고 사모님 저는 단둘이 만난 게 아니라요.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 있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 쓸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깔끔하게 그 문구를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상간녀가 그 아내분에게 위자료를 줬어요. 그러고 나면은 그 남편에게 구상소송을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 상간행위는 혼자만의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. 결국은 그 남편하고 상간녀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이제 분담하자라고 하면서 한 절반 정도 그 남편에게 너도 내가 네 와이프한테 얼마 줬으니까 그 절반 정도 나한테 물어내라고 구상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미 뭐 소송하고 합의하고 했는데 또 소송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러면 사실상 더 손해보는 느낌이 그러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합의를 하실 때 위자료를 정하고 구상에 대한 금지 문구도 넣는 거죠. 그렇게 해야지 추가적인 소송으로 번거로워지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. 그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. 이거는 그 배우자분도 그렇고 상간녀분도 그렇고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소문이 안 나게끔 발설 금지 조항을 넣는 거예요. 위자료 합의가 잘 됐다 하더라도 걔가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워가지고 나한테 위자료 냈잖아. 막 이런 얘기를 막 떠벌리고 다닌다거나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. 상간녀 입장에서는 그 배우자분이 이 합의된 서류를 가지고 자신의 회사에 찾아와서 뭐 징계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 찾아와서 막 떠벌린다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아내분이 남편하고 결혼생활 유지를 할 거라고 한다면은 이 남편분이 다니는 직장에 이 상간녀가 찾아와서 뭔가 소문을 내거나 하게 되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려를 하시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분도 상간자분도 모두를 위해서 이러한 명예훼손행위 금지, 발설 금지에 대한 문구를 넣기를 원하시고 이런 부분 반드시 넣으시고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위약벌 조항도 넣어주신다고 한다면은 좀 안전한 합의가 되실 수 있겠죠.
네 번째, 구제소 합의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위자료까지 기왕에 지급했는데 또다시 쌍방이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고 한다면 모두 곤혹스러운 일이 되겠죠. 그래서 반드시 구제소 합의도 넣어주셔야 됩니다. 근데 이러한 내용을 넣을 때 문구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나는 합의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추후에 또 그게 분쟁이 되어가지고 또 재차 소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. 배우자분 입장에서는 상간녀가 내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요구하고 합의를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일련의 권리 행사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난 금융치료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수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할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적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협박, 뭐 공갈 뭐 이런 식으로 걸려드실 수가 있어요. 저희가 했던 케이스에서는 막 특수폭행 상해로까지 막 번져가가지고 그 위자료 조금 받으려고 했다가 형사재판까지 가시는 그런 케이스도 실제로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시다가 굉장히 큰 일 당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안전하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